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전거는 바로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콜라고의 V3RS입니다. 바로 올해 2020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큰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 2020년에서 챔피언을 한 바로 그 자전거죠. 바로 타데이 포가차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친구가 탄 자전거가 바로 요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나 짧지 않은 꽤 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타임라인에다가 제가 이제 그 영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나 이런 거를 이제 건너뛰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빨리 건너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아주 전통 있고 정말 비싼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동차로 예를 들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마세라티,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두가티, 이런 진짜 딱 이름만 들어도 진짜 비싼 것들이 진짜 많죠. 자, 그러면 이탈리아에는 어떤 자전거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자, 이 콜라고도 이탈리아 브랜드지만 이탈리아 브랜드로 또 유명한 게 비앙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피나렐로, 데로사, 윌리어도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보통 이탈리아가 장인 정신 이런 게 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공업에서 좀 비싸고 장인 정신 이런 거 이제 좀 녹여가지고 좀 가치 높은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콜라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콜라고에는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C64.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야, 콜라고 자전거라고 한다면 항상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러그 방식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듯한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C64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도 만든 적이 있는데 C64는 정말 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타다가 진짜 마지막에 끝판으로 가고 싶은, 커스텀으로 진짜 생산된 예쁜 프레임에다가 끝판왕으로 가고 싶은 자전거 중에 하나가 바로 C64인데요. 그만큼 이 C64가 가지고 있는 그 시그니처 디자인, 약간 그 클래식하면서도 정말 좀 특색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자전거 중에 하나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V3RS 같은 경우는 일반 필드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자전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지도가 조금 낮았는데 이제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죠. 왜냐면 뚜르드 프랑스에서 이 자전거가 챔피언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자, 1954년에 에르네스토 콜라고의 손에서 창립된 콜라고는 지금 아마 한 80 중반이 넘으신 나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신데도 아직도 현업에 종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자전거에 관련해서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물론 언론 플레이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자전거에 대한 진짜 열정이 진짜 거의 끝이 없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분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진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바지에 있어서 정말 살아생전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콜라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한 자전거 회사입니다. 무려 카운트 된 것만 7,000번 이상. 근데 이 7,000번도 지금이 아니라 훨씬 지났습니다. 그만큼 창립 이후에 거의 반세기 동안 7,000번 이상 우승을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우승을 해왔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뚜르드 프랑스의 우승이었죠. 어떻게 보면 에르네스토 콜라고의 정말 살아생전에 가장 진짜 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뚜르드 프랑스 우승인데, 그게 올해 정말 사람들의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우승을 한 거죠.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네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창업주인 에르네스토 콜라고는 자전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대회에서 그래도 한 13번 정도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자전거 선수 생활을 그냥 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꽤 유망 있는, 좀 촉망되는 자전거 선수였던 거는 같아요. 자,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상을 당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부상을 이제 회복을 하고 재활을 하고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자전거 선수로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에르네스토 콜라고는 다른 방향을 선택합니다. 바로 자전거 회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자전거를 생산하는 장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겠죠.
자, 그거에는 기본으로 이런 것도 깔려 있었습니다. 에르네스토 꼴라고는 어릴 때 13살 때인가 하여튼 젊을 때 그냥 굉장히 어릴 때죠. 그때 자전거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생각을 했겠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소질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진짜 내 소질은 자전거를 만드는 데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게 바로 그때 베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에르네스토 꼴라고는 자전거 선수 생활을 접고 이 자전거 회사를 차립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대만의 자이언트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완전 대량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기 전에는 자전거라는 것은 거의 다 공방이나 어떤 브랜드에서 수제작으로 진짜 뚱땅뚱땅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1950년대, 1960년, 70년대 때는 그게 더 심해서 그 브랜드의 자전거를 만드는 이 장인의 이 손길, 그 손길이 곧 그 자전거의 성능인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수들도 스폰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자기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브랜드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협업을 해서 자기에 맞는 자전거를 만들던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지오메트리도 좀 통일화되어 있고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한 시대이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뭔가 선수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자전거 브랜드를 만드는 업체 대표가 원하는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을 완전 커스텀해서 만들던 시대라는 거죠. 때문에 선수들이 꼴라고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에르네스토 꼴라고의 이 자전거를 제작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야, 너 내 자전거 당신이 좀 만들어 달라. 우리 한번 이거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데서 이제 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발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꼴라고를 빛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을 뽑자면 역시 에디 먹스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디 먹스는 당시에 거의 자전거 대회만 나가면 그냥 다 우승을 하는, 심지어 별명이 식인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선수들을 그냥 다 잡아먹는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량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였는데, 자, 1972년에 에디 먹스와 꼴라고는 같이 협업을 해서 한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워 레코드. 아워 레코드는 뭐냐면 1시간 동안 누가 가장 먼 거리를 가는가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혼자서 하니까 대회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인증을 받아서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도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에디 먹스가 이때 1972년에 꼴라고 자전거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역시나 당연히 기대한 것처럼 기록을 세웁니다. 무려 1시간 동안 평속 49.431km/h를 찍으면서 아워 레코드를 달성을 하고요. 이는 기존 기록에서 600m를 더 달린 기록입니다. 뭐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무려 12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다른 선수가 깰 수 없었다라는 거는 정말 그때 기록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고, 12년 뒤에 이 기록이 깨졌을 때는 에어로 헬멧에다가 디카본 디스크 휠에다가 이런 거를 다 장착한 진짜 장비빨이 엄청난 상황에서 깬 거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이 정말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에디 먹스가 사용했던 꼴라고의 자전거는 자전거의 무게가 무려 기록상으로 5.9kg라는 기록도 있고 뭐 5.71kg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경량하기 위해서 핸들바에도 사진을 보면 구멍을 뽕뽕 뚫어 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꼴라고의 노력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에르네스토 꼴라고는 200시간 이상을 이 자전거를 만드는데 쏟아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직원한테, 대표가 막 직원한테 이 자전거를 개발해라 이렇게 해서 막 개발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진짜 이 본인이 직접 뚱땅뚱땅 해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진짜 돈으로 환산한다면 진짜 엄청난 진짜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꼴라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로버 문양이 있는데요. 이 클로버 문양은 꼴라고 자전거에 어디에나 다 쓰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에만 해도 이 클로버 문양이 제가 볼 때 한 6개, 7개 정도는 박혀 있는 게 아닐까? 안장에까지 박혀 있거든요. 자, 이게 처음 사용된 거는 1970년부터 사용이 됐는데요. 원래 이탈리아에는 밀란 살레모라는 도시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그 자전거 대회는 이탈리아 대회잖아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 마음에서는 아니 왜 이탈리아 대회인데 이탈리아 사람이 우승을 못하냐. 그래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탈리아 사람이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걸 바랬겠죠. 우리가 그래도 자전거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 이렇게 잘 타고 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탈리아 사람이 우승을 못하냐 했는데 덜컥 1년 만에 우승을 했고, 그때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때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을 하고 이탈리아 자전거가 우승을
했으니까 그때 꼴라고에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로고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밀란 살레모 도시의 상징이 꽃의 도시라고 합니다. 밀란 살레모가. 그래서 그 꽃, 클로버를 형상화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렇게 꼴라고를 알리고 있다가 좀 더 브랜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지옥의 파리루베입니다. 파리루베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타는 그냥 도로만 타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코블스톤이라고 하죠. 그냥 코블스톤 뭐 흙길 이런 것처럼 진짜 그 프랑스의 굉장히 그 험한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길을 하루 만에 끝나는 이제 자전거 경기인데요. 거기에서 꼴라고는 C40을 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아마 4년인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을 한 걸로 아는데 그때 C40이 카본 프레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파리루베 같은 경기에서는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거칠고 험난한 대회이기 때문에 카본 프레임이 견딜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꼴라고 같은 경우에는 C40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4, 5년인가 연속으로 우승을 해서 우리의 카본 프레임이 또 이렇게 더 튼튼하다라는 거를 좀 알렸고 그 덕분에 다른 자전거 회사들도 해보니까 튼튼하네, 우리도 이제 다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카본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러니까 대중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회에서 조금 더 이제 쓰이게 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C40은 C50, C59, 그리고 C60, 그리고 현재 C64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꼴라고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모델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1986년에 또 꼴라고가 한 가지 또 도전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페라리와의 협업을 한 거죠. 1986년에 페라리와 꼴라고는 서로 만나서 자전거를 한 대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컨셉이라는 자전거인데요. 에어로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당시에는 자전거에다가 뭐 풍동 실험이나 에어로다이나믹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접목하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에어로다이나믹의 정수잖아요. 그래서 페라리와 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자전거는 아주 당시로서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록상으로는 풀 카본, 자전거 전체가 휠과 프레임과 모든 것이 다 풀 카본인 거에 세계 최초의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 컨셉이라는 에어로 자전거의 아주 큰 특징은 바로 사바리 휠이 달려있다는 건데요. 당시에는 사바리 휠을 만들진 않았는데 이것도 페라리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핸들바를 보시면 레버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레버도 유압 브레이크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세계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에 쓴 게 어쨌든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도 페라리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당시 페라리와 꼴라고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페라리는 완전 할아버지고 꼴라고는 한 40대 이제 중년으로 접어 들어가는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페라리의 정말 이 아이디어나 이런 기술 구현력이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에어로바이크인 컨셉이 지금도 꼴라고에서는 에어로 자전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에르네스토 꼴라고의 나이가 향년 88세가 되는 2020년에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후반을 달리고 있는 꼴라고 옹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 같은 한 해가 펼쳐집니다. 바로 2020년 뚜르 드 프랑스를 우승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도 21살에 뚜르 드 프랑스를 처음으로 출전한 타데이 포가차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극적인 일이었냐면 사실 팀에서도 언론에서도 대회가 진행 중일 때도 타데이 포가차는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물론 포가차가 21살 나이에 뚜르 드 프랑스에 출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회도 우승하고 진짜 이 친구는 정말 나중에 정말 대단한 유망주가 될 거다라는 진짜 그런 기대도 품고 있는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뚜르 드 프랑스 무대를 갈 수 있었던 것도 맞기는 하지만 자전거 대회 중에서 원데이 클래식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투어, 그러니까 20일 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거리를 달려야 되는 이런 투어, 월드 투어 경기에서 젊은 선수가 우승한다라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거의 진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하루짜리 레이스면 진짜 젊은 선수가 진짜 나의 모든 온몸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그냥 한번 타고 우승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한 달 동안 경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코스에 대한 숙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컨디션 분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들어맞고 그리고 팀원의 도움, 혼자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크리스 프룸도 도와주는 선수들, 진짜 물통도 날라주고 먹을 것도 날라주는 이런 진짜 팀원들과 그리고 그거를 보조해주는 이제 서포터들, 그런 그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건데, 21살짜리 선수가 이 대회를 처음 출전하자마자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기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뤄낸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스테이지 전 스테이지까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스테이지 전까지는 윤보비스마 선수가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었는데, 타데이 포가차가 마지막 스테이지 전에 역전을 해서 옐로우 저지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즉 그 전까지는 옐로우 저지를 한 번도 입지 않았다가 마지막 스테이지에 와서야 이 자전거에다가 노란색 도색을 해서 타데이 포가차가 이 옐로우 저지와 옐로우 자전거를 입고 샹젤리제에 입성을 한 겁니다. 진짜 당시 뚜르 드 프랑스를 지켜보던 저도 진짜 이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타데이 포가차도 샹젤리제를 가기 전날 자신을 위한 흰색 자전거가 조립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데이 포가차가 옐로우 저지를 입지 않았더라도 두 개의 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이트 저지하고 땡땡이 저지, 폴카닷 저지인데, 이게 이제 영라이더 저지하고 산화광 저지거든요. 이 두 개 중에 팀에서는 그래도 흰색을 선택해서 영라이더를 위한 흰색 이 V3RS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일이 되면 샹젤리제 갈 때 이 흰색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와 대단하다, 우리 포가차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갑자기 얘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팀에서도 긴가민가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타데이 포가차가 우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꼴라고 옹이 직접 공장문을 열고 가서 직접 노란색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날 바로 만들어서, 진짜 이거를 제가 볼 때 열 처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도장이 제대로 진짜 굳지도 않은 자전거 프레임을 가지고 600km인가 700km를 차를 태워가지고 프랑스에 배송을 해가지고 바로 조립을 해가지고 다음날 탔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정말 극적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참 이 에르네스토 콜라고의 기분이 어땠을지. 진짜 이 88세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면, 진짜 뭐 저도 이제 하루 이틀 자면 이제 40이니까 기분이 어떨지 참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볼 때 에르네스토 꼴라고옹의 마지막 바램을 이뤄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살아생전에 내가 바램이 하나 있다면 뚜르 드 프랑스 우승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뤄준 게 타데이 포가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콜라고에게 있어서는 2020년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뭐 20세기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기쁜 한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자전거를 수입하는 한국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 자전거를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V3R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꼴라고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메인 그 판매하는 자전거는 이제 주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시그니처 모델인 C64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인 V3RS가 있고, 그리고 에어로 모델인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에어로 바이크고요. C64가 성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레이싱에 완벽한 자전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C64는 꼴라고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능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곧 꼴라고다 라는 게 저는 C64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C64는 진짜 멋져요. 근데 아무래도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티끌 하나, 정말 진짜 0.1g, 뭐 1g, 뭐 5g, 3g 이런 것도 줄이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진짜 정말 완벽한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브랜드들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는 이 V3RS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진짜 동호인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제가 재작년에 꼴라고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들은 게 그거였습니다. C64 말고 그 레이싱 버전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선수들 타는 자전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회에서 혹은 선수에서, 진짜 꼴라고에서 만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레이싱의 속도에, 퍼포먼스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 자전거가 아닐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C64는 선수들이 안 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C64도 선수들이 타기는 타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한다고 진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서칭을 해봤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C64를 타는 선수는 이제 몇 명 안 되고요. 약간 좀 스프린터 성향이 C64를 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진짜 거의 제가 찾아본 걸로는 거의 90% 이상은 프로팀이나 이런 선수들은 다 이 V3RS를 지금 현재 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서 야 우리는 한 절반은 C64 타고 절반은 V3RS 타, 이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그런 자유로 맡겨요. 너 뭐 타고 싶어? 난 V3RS 탈래 하면은 그걸로 조립을 해줘요. 서포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수들이 V3RS를 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자전거가 레이싱에 잘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전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V3R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나 아주 초경량 자전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 요 포크를 제외한 요 프레임 무게가 무려 790g, M 사이즈 정도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꽤 가벼운 경량 프레임이라는 거죠. 역시나 자전거는 대회에 나갈 때는 경량이 깡패입니다. 비앙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뚜르트 프랑스를 나올 때 검은색 프레임을 사용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검은색 프레임을 썼을 때 기존의 첼레스트 그린의 바탕이 되어 있는 컬러보다 약 30g 정도를 더 경량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 30g도 줄여야 될 만큼 자전거에 있어서 경량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V3RS도 그런 부분에서 경량화에 엄청나게 공을 들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강성 부분은 어떻느냐? 콜라고에서 발표한 걸로 보자면 프레임 강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8%에서 한 15% 정도 더 증가가 했다라고 합니다. 포크의 무게는 커팅을 고려했을 때 340g 정도로 프레임과 포크의 무게가 합쳐서 1230g, 그러니까 디스크 브레이크 프레임을 감안을 한다면 진짜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타이어 클리어런스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신기한 게 지금 순정 상태인데 타이어가 28C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꽤 여러 개 많은 자전거 리뷰를 하고 구경도 많이 해봤지만은 엔듀어런스가 아닌 이상 순정 자전거 상태에서 레이싱 자전거의 앞 뒤가 다 28C가 달려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제 타이어 클리어런스도 확보가 되고 28C 자전거의 좀 대세가 이제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자전거로 인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은 최상급 모델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차로 구성을 했을 때 약 86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컴포넌트를 조금 다운그레이드한 모델이고요. 프레임셋과 포크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상급인, 그러니까 이게 타데이 포가차가 우승을 할 때 탔던 자전거와 동일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최상급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 한 단계 낮은 프레임도 있기는 해요. 그건 아마 그냥 V3일 겁니다. 자, 그리고 구동계는 스램 포스를 달고 있고, 그리고 휠도 알루미늄 휠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전거가 최상급 모델, 그러니까 타데이 포가차가 우승을 했을 때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맞춘다면 가격은 1,7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는 구동계로는 캠파놀로 EPS 전동식 그룹셋 풀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셋에는 보라 울트라 WTO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동일한 구성에서 C64하고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성은 똑같고 프레임이 얘가 C64보다 조금 쌉니다. 한 40만 원인가 조금 쌉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말고 그냥 끝판왕으로 갈래, 난 타데이 포가차랑 탔던 거랑 같은 스펙으로 갈래 하신다면은 1,700만 원이 넘게 돈을 내신다면 그 동일한 자전거를 또 탈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또 위에 이렇게 에른스트 콜라고의 사인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C64랑 좀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전거를 가까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렇게 에른스트 콜라고 옹의 사인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디자인은 이렇게 아주 진짜 전형적인 레이싱 바이크입니다.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C64에서 보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C64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클래식하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레이스에서 무조건 우승만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셋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까만 것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 데칼이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세트, 요 지금 세트에서는 이 그린 컬러, 옐로우하고 그린이 묻어있는 요 컬러가 이제 요 세트라고 합니다. 자, 프레임 여기저기에는 콜라고 글자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레이싱 특화이기 때문에 올라운더인데도 에어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C포스트부터 D가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캄테일 형상을
공간을 지대로 각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캄테일 형상은 시트 스테이에도 있는데요. 얘도 이렇게 D가 이렇게 딱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캄테일 형상을 아주 많이 써가지고 에어로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바도 보시면은 핸들바도 에어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운더인데도 에어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템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이 인터널이기는 해요. 케이블이 인터널인데 완전하게 핸들바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이제 요즘 이제 그 많이 쓰죠. BMC에서도 썼던 방법이고 스페셜라이즈드 이제 타막도 이런 식으로 밑에서 뭔가 이렇게 브라켓 같은 형태로 해서 케이블을 인터널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구동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램 포스 이탭 12단 전동 무선 구동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크랭크는 순정 상태로 4633. 자, 그리고 스프라켓은 1033이 달려 있습니다. 즉 얘가 33, 얘도 33. 제일 큰 걸로 하면 1대 1 기어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필해서 내가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께 굉장히 잘 된 조합이다. 요거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동호인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진짜 힘든 어필에서 이 1대1 기어비가 나온다라는 거는 경사도가 한 14% 뭐 15% 이런 어필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올라갈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케이던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휠은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알루미늄 휠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알루미늄 휠 때문에 이 자전거의 완차 무게는 조금 무겁긴 합니다. 완차 무게가 한 7.9kg 정도 지금 상태로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휠만 바꿔도 한 7.34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알루미늄 휠인 게 이 완차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요 휠 부분이지 않을까. 카본 휠로 바꾸면 참 좋지 않을까.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캄파널로 보라원 싸게 파는 거 있던데 그런 거 하나 딱 달아주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꼴라고에는 캄파가 달려야죠. 전체적인 형태를 딱 보시면 전형적인 올라운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얄쌍하면서도 경량화를 추구는 했지만 그래도 에어로를 많이 가미시켜서 지금 이제 현대적인 올라운더 자전거의 이제 트렌드를 정확히 반영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어가 28C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기 때문에 클리어런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제가 볼 때 30을 쓰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프롤로그 안장이 달려 있는데요. 안장에도 이렇게 꼴라보의 클로버 문양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C64랑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좀 얌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진짜 딱 느껴지죠? 아, 이거는 진짜 레이싱 자전거다. 진짜 대회를 위한 자전거다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C64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V3RS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자전거를 실제로 타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아쉽게도 이 자전거를 좀 길거나 이렇게 완전 하루 종일 이렇게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상도 이렇게 여건상 그랬는데 잠깐 타본 제 소감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28C 타이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타왔던 다른 자전거들과 비교해서 제가 비교를 한다면 정말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성이 좋고 알루미늄 휠을 쓰고 있어서 딱딱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도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제가 공기압을 한 70 정도, 75 정도 넣고 탔는데 뭐 그것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라운더기 때문에 경쾌하고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항속을 할 때도 이렇게 속도를 낼 때도 에어로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느낌을 주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완전 최상급은 아니다 보니까 최상급은 더 좋겠죠? 더 가볍고 좋은 컴포넌트가 달려있고 특히나 휠은 진짜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은 이거보다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제가 뭐 실력상 이 자전거를 평가하기는 참 힘들죠. 네, 그래서 뭐 평가하는 거는 좀 줄이겠습니다. 왜냐면 이 자전거가 그래도 뚜르 프랑스 얼마 전에 우승한 거랑 같은 프레임 셋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인데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강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여느 자전거와 비교를 해도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것과 본다면은 떨어지지 않게 아주 진짜 탄탄하고 튼튼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자전거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또 생겼죠. 바로 뚜르 드 프랑스를 우승한 자전거. 네, 누가 물어봤을 때 이 자전거 뭐예요? 아, 이거 V3RS예요 하면은 누가 이거 뭐예요? 아, 그냥 꼴라고에서 파는
좀 레이싱 성향의 자전거예요. 이거랑 이거 자전거 뭐예요? 하는데 아 이거 이번에 뚜르드 프랑스 우승한 자전거예요 라고 하는 거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거에서 큰 또 의미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닐까, 그런 의미가 또 있는 자전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이 긴 이야기는 여기서 또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영상도 뭐 그냥 볼만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